자, CH. 시제가 뭐야, 일단? 자, 그거부터 합시다. 시제란, 자, 텐스라고 하고 영어는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타임이지. 어떻게 다르냐면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의 위치를 동사로 표현한 것이야. 즉, 과거에 일어난 일이야. 그럼 시제는 뭘로 써? 과거 시제.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시간하고 달라.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거고 그 시간의 위치를 어디에 해당하는 언제 일어난 일인지를 동사로 표현한 게 바로 시제야. 시간은 그냥 물리적으로 시계 흐름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는 게 시계 흐름에 따라서 시간이야 그냥 그리고 그것을 동사로 표현한 게 시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시제일치란 뭐냐면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일어난 시간에 해당하는 동사의 시제를 사용하는 게 시제일치야. 즉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시제를 뭘 써? 과거 시제. 이런 식으로 늘 하는 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래. 그런 동작의 상태는 시제를 뭘 쓰겠어? 현재 시제를 쓰겠지.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쳐. 그럼 무슨 시제를 써? 현재 완료 시제를 쓰고. 그게 시제일치란 얘기지.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아니야. 자, 무슨 말이야? 과거 일이면 과거 시제를 쓰고 미래 일이면 미래 시제를 쓴다고요. 과거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완료 시제, 현재 완료를 쓰고 이런 식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는 과거고 여기도 과거야. 시제일치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고 이게. 먼저 사. 그렇지. 내가 I lost watch 시계를 잃어버렸는데 그녀가 나를 위해 사준 시계야. 그죠? 한두 명이겠어요? 피곤하죠? 자, 그래서 비웃지 마시고. 자, 그래서 산 게 먼저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CLC가 안 된 거야. 틀린 문장이야. 그래서 어떻게 돼? 산 게 과거고, 미쳤구나. 잃어버린 게 과거고, 산 게 그보다 더 먼저인 뭘 써야 돼? 대과거를 이렇게 써야 이게 시제일치가 돼 있는 거야. 조심해야 돼. 시제일치는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를 쓰는 게 시제일치가 아니야. 동사가 한 개라도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조심해야 돼. 두 개의 동사를 같은 시제에 쓰는 게 시제일치 아니야. 자, 그래서 시제일치는 주절의 시제가 현재면 종속절은 모든 시제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 명사절, 형용사절, 부사절은 과거 또는 같은 시제 혹은 과거 완료 그 이전 시제만 가능하다도 참고로 알아둡니다. 자, 주절의 시제가 과거면 종속절은 같은 과거나 과거 완료만 쓴다. 주절의 시제를 현재에서 과거로 바꾸면 종속절 시제를 이전 시제로 바꿔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생각해. 자, 현재야. 주절이 현재야. 그지? 그러니까 다 쓸 수 있어. 근데 얘가 thought로 바뀌어. thought, 과거로. 그럼 이렇게 was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야. 또 think가 현재야. 그러니까 과거도 올 수 있어. 나는 생각해. 그녀가 실망했다고 생각해. 현재고 과거야. 근데 얘가 과거로 바뀌어. 그럼 얘는 뭐로 바뀌어? 대거 그 이전으로 바뀌어. 한 시제씩 더 이전으로 옮겨진다는 얘기야. 즉 과거로 바뀌면 즉 이 주절의 시제가 한 시제씩 과거로 가면 종속절의 시제도 한 시제씩 과거로 간다. 이전 시제로 간다는 얘기지. 이전 시제. 연어 이해됐니? 오케이. 할머니 이해되셨죠? 네. 자, 시제일치 예외. 자, 무슨 말이냐면 시제일치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이 시제일치 예외야. 시제일치가 중요한 거야. 시제일치 예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 그래서 봅니다. 시제 원칙을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옳은 문장. 자, 시제일치 이런 거죠. 현재 진행형이야. 자, 우리는 일하고 있어. for the company. 그 회사를 위해서 난 지금 일하고 있는 거야.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거죠. 즉, 현재 진행형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강조하는 말이야. 그런데 보세요. 시제일치 예외가 뭐냐면 진행형이야. 자, we are going. 가고 있다가 아니야. 얘는. 왜? next week이란 말이 있잖아. 다음 주에 파리로 가고 있다가 아니라 갈 예정이지. 근데 현재 진행형인데 얘가 의미하는 시제는 뭐지? 미래란 말이야, 미래. 그지? 시제일치 예외란 얘기야. 그러면 미래를 나타내는데 어떤 미래냐? 이런 게 중요해. 확정되고 가까운 미래. 즉, 일반적인 미래보다 더 강한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때는 현재 진행형, 아니면 현재형도 돼. 현재형이나 현재 진행형으로 미래를 나타낼 수 있다. 이게 시제일치 예외야. 다시 말하면 시제일치를 해야 되는데 시제일치를 지키지 않아도 문법적으로 맞는 그런 문장들을 시제일치 예외라고 하는 거지. 됐죠? 그래서 얘는 틀린 문장이 아니야. 미래인데 왜 진행형 썼나요? 틀린 거 아닌가요? 맞다. 얘도 미래다. 근데 확정된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땐 이렇게 쓴다. 이런 게 시제일치야. 맞죠? 시제일치 예외가 여러분이 알아야 게 5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야. 됐죠? 정리.
네, 이번에는 자, 완료 시제의 개념을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완료 시제를 좀 많이 어려워합니다. 자,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완료 시제는 영어로 이제 perfect tense라고 하고요. 자, 이런 종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과거 완료, past perfect, 현재 완료, present perfect, 미래 완료, future perfect. tense 하면 시제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나오는 이제 일단 우리는 현재 완료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 완료를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완료는 여기 보다시피 어떠한 시점에 일어난 일이 아니고요. 시점이 아니라 뭐다? 어떤 시점에서 다른 시점에 걸쳐서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완료 시제라고 하고요. 현재 완료는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현재 완료라고 하죠. 자, 완료. 그러면 사실 우리말로 완료 그러면 어떤 일을 완료했다, 끝냈다라는 의미인데 실제로 영어에서는 완료의 의미가 꼭 끝낸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혼동이 오죠. 자, 같이 한번 완료의 개념을 이해해 보시면 자, 첫 번째 현재 완료는 이게 포인트예요. 우리 현재 완료 일단 이해해 봅시다.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물론 과거 완료는 과거보다 이전 대과거, 미래 완료는 현재에 일어난 일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완료는 과거에 일어난 일이나 상황을 나타내는데 자, 핵심이 뭐냐면 자, 그 과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상황이 현재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럼 얘는 과거 시를 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쭉 해서 현재에 관련이 있습니다.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과거 일이. 그럼 이때 쓰는 게 이제 현재 완료라는 얘기죠. 끝난 게 아니라 항상 자, 관련이 있다.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뒤에가 자세히 자,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석과 의미를 이제 중요한데 현재 완료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완료는 과거로 해석한다. 자, 포인트 중요합니다. 현재 완료는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과거로 해석한다. 현재 완료는 또 포인트 뭐냐면 근데 과거로 해석을 하는데 현재의 상황과 어떻게 관련인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교재에는 없는데 자,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게 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어떠한 관련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는 완료, 경험, 결과, 계속 이렇게 의미를 구분하는 거죠. 자, 의미 해석을 잠깐 보시면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finished my homework. 난 숙제를 끝냈습니다. 자, 해석은 뭐로 한다? 과거로 한다. 이거 보시면 다 과거로 해석을 해요. 즉 나는 과거에 숙제를 시작했어요. I've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영어를 공부했어요, 과거에. I've lost my pen. 난 과거에 펜을 잃어버렸어요. I have been to America. 난 미국에 갔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것이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에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finish를 썼죠. 과거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끝냈고요. 또 I studied English for years. 수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또 I've lost my pen. 펜을 잃어버렸어요. 현재를 쓴 이유는 지금 없다는 얘기예요. 또 I've been to America. 미국에 갔었는데 갔다 온 거니까 여기에 있어요. 그죠?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과거 일이 과연 현재에 어떤 관련이 있는지 현재와의 관련성, 이를 항상 확인하시고 이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많이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 중요한 완료, 계속, 결과 개념을 이렇게 나누는 거죠. 즉, 과거 시작했는데 끝냈어요. 지금 없어 할게 완료. 공부했는데 지금도 해요. 계속. 펜을 잃어버려서 지금 펜이 없어요. 결과. 미국에 갔다 여기 왔어요. 경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걸 제가 그래서 표를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완료, 결과, 경험, 계속을 어떻게 구분하냐면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면 완료한 거예요. 근데 일정 기간 동안 일어난 일인데 현재에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속이죠. 또 자, 현재는 안 하거나 없는데 과거에 한 번 했고 지금 없어요. 그럼 결과 과거에 현재 과거에 하거나 있어요. 근데 과거에 한 번 하고 지금 여기 있어요. 그럼 경험 이렇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 영상을 여러분들이 적어도 한 5번 꼭 반복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자, 현재 완료 시제는 의미를 4가지로 나눕니다. 완료, 계속, 결과, 경험 4가지 의미를 나누는데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일반적인 책이 없는 과연 기준이 있느냐, 어떻게 기준이 있어요. 영어는 논리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뭐 대충이 아니야. 자, 현재 완료는 언제 일어난 일이냐면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이에요. 현재 완료는 기억,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이 부분이 포인트예요. 어떻게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과거의 일이 현재에 영향을 미치면 현재 완료를 쓰는데 근데 그 과거의 일이 영향을 현재에 어떻게 미치느냐. 어떻게. 그거에 따라서 네 가지 의미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같은 의미로 쓰인 것 이런 것들 시험도 많이 나오고 우리가 현재 완료는 독해할 때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로 만들었어요. 보시면 이렇게라고요. 완료, 계속, 결과, 경험인데 자, 일단 동글뱅이가 있죠. 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자, 과거는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일이야. 자, 과거의 일인데 현재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완료와 계속의 공통점은 뭐냐면 과거부터 뭔가 지속되던 상황이야. 쭉 해온 거야. 쭉 했는데 다 끝났어. 현재 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 완료고 지금도 하고 있어. 그러면 계속이라는 거지. 됐죠? 자, 결과 경험은 또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과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야. 다르죠? 지속되던 상황이 아니라 한 번 뭘 했어. 해서 지금 없어. 그러면 결과예요. 예를 들어서 그가 뭐 미국으로 갔다. 그죠?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죠? 현재 여기 있니 없니? 없죠. 그럼 결과라고. 근데 경험을 하고 여기 있어. 그가 미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 경험이야. 그러면 그가 지금 어디 있니? 갔다 왔으니까 여기 있지. 그거는 경험이라니까. 자, 그래서 완료는 현재 완료 말 그대로 계속해서 계속 현재에 계속되어 있는 거고 또 어떤 행동을 해서 현재 없으면 여기 없으면 결과 여기 있으면 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아주 중요합니다. 해석은 뭐 했다 완료했으니까 해오고 있다 계속이니까 해버렸다 했다. 그 다음에 경험은 한 적이 있다 한 경험이 있다. 그 다음에 이 시간 표시 부사들이 중요합니다. 꼭 외워야 돼요. 우리는 수험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표현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사실 have gone은 항상 have gone을 쓰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과거분사를 쓸 수도 있어요. 꼭 gone이 아니더라도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부사들 just, already, yet, by now, since, for 계속 그 다음에 ever, never, before, once, many times 이렇게 경험을 나타내는 부사로 우리가 이걸 많이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좀 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단계. 자, 어떻게 구분하냐면, 과거부터 현재까지 일정 기간 동안, 자, 이게 포인트죠. 일정 기간 동안 일이나 상황이 완료됐느냐, 계속되었느냐 따지는 거야. 일정 기간 동안 되어진 일. 근데 지금이 끝났어. 그럼 완료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어. 그럼 계속을 해석이 된다는 얘기지. 예문. He has just written this letter. 그가 막 이 편지를 끝냈죠. just 별표.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있으므로 완료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지. 그래서 과거에 쓰기 시작한 편지를 지금 완료한 거고. 자, has lived. 살았어요. Here for 10 years. for 동그라미 또 밑줄 별표. 자, 10년 동안 살았다.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여기 산다는 얘기지. 그러면 되죠. 자, 막 끝냈다. 그럼 완료했다는 의미고 과거부터 쭉 해서 지금 하고 있는지 지금 다 했는지 이렇게 구분한다. 또 자, 이거 포인트예요. 계속 연속된 게 아니라 쭉 이어진 게 아니라 한 번 했던 동작으로 여기에 없으면 결과 경험을 하고 여기 있으면 경험으로 구분하고요. I've lost my fountain pen. 만년필이죠. 만년필을 잃어버렸다. 그러면 지금 내가 만년필 가지고 있다 없다? 없다. 그렇지. 없다.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ever 이런 게 별표라고요. 경험을 알려주는 이런 부사. Have you ever seen an elephant? elephant 코끼리를 본 적이 있니? 그냥 코끼리를 본 뭐가 있니? 경험을 가지고 여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럴 땐 완료.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헤드 PP. 자, 과거 완료 시제라는 거죠. 자, 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 자, 일단 형태. had 플러스 pp죠. 그래서 pp는 past participle에서 동사의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형태 쓴 거를 우리는 동사의 시제, 12가지의 동사 시제 중에 하나인 과거 완료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과거 완료 시제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시간이 쭉 흘러가는데 어떤 시점에 과거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 이전에 언제부턴가 어떤 일어난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준 거. 과거 어떤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이전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거. 그래서 과거보다 이전, 즉 대과거죠. 예, 일어난 동작이나 상태가 과거에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얘를 had pp, 과거 완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영화는 시작했어요. had started. 이미 시작했죠. The film had started. 그런데 we arrived at the cinema. 우리가 극장에 도착했어요. 시작한 게 먼저죠. 이미 일어났고, 그 다음에 이제 도착한 게 그 다음 과거 시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the film had started. 영화가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극장에 이렇게 되죠. 그래서 도착한 것보다 영화가 이미 시작된 게 먼저이다. 그래서 이미 여기서 시작해서 우리가 도착했을 때 이 시점이겠죠. 이 도착했던 arrived 시점보다 이전에 일어난 일이 과거까지 계속되거나 영향을 주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자, 사실은 과거 완료보다는 현재 완료의 의미를 구분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사실은 과거 완료의 이렇게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이런 의미가 현재 완료, 완료 시제는 다 있는데 사실 과거 완료는 큰 중요성을 갖지 못합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이겁니다. 대과거 일이라는 거, 이게 중요하지. 꼭 기억합니다. 과거 완료는 대과거 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났다. 근데 그게 이제 과거에 영향을 주는 건데 포인트는 이 대과거의 일이다라는 게 포인트지 사실을 구분하는 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보자면 다 대과거의 일이 과거에 영향을 줘요. 자, 그런 대과거부터 쭉 해서 이제는 과거 어느 시점에 다 했어요. 그러면 완료가 되고 아직도 계속해요. 그러면 계속 어떤 걸 하나 딱 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없어졌어요. 그럼 결과. 경험이에요. 대가 어떤 걸 해서 그때도 계속 과거에도 갖고 있어요. 어떤 그 경험을 가지고 그럼 이거를 이제 경험입니다. 얘는 현재 완료의 완료 결과 경험 계속 등의 의미를 구분하는 것을 꼭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훨씬 중요하고 그걸 이해하시면 이게 당연히 이제 이해가 당연히 될 겁니다. 그래서 과거부터 지속되는 상황이 끝났으면 완료, 계속되어 있으면 계속. 대거에 한 번 했던 동작이에요. 그게 그래서 거기 없어졌으면 결과, 거기 그대로 갖고 있으면 경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우리말로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예문을 한번 적용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입니다. They arrived at the house before night fell. 자, 그들이 도착했습니다. 그 집에 밤이 오기 전에죠. 자, 밤이 오기 전에 쭉 와서 이제 다 끝낸 거야. 쭉 와서 오는 일을 끝낸 거죠. 그래서 과거부터 쭉 와서 이제 와서 도착한 거지. 오는 일이 끝난 거니까. 계속입니다. had lived there. 거기 살아서 for 10 years, 10년 동안 when his mother died.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즉, 10년 전이죠. 10년 전부터 쭉 엄마가 돌아가신 순간까지도 계속 살았던 거죠. 그래서 계속의 의미가 됩니다. 물론 이 기간은 10년이 되겠죠. 여기에 10 years, for 10 years라고 했으니까. 자, 이게 계속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 He had gone to her hometown. 그녀가 갔어요. 그녀의 고향으로 갔죠. 언제쯤? We were back. 우리가 돌아올 때쯤 이미 갔어요. 어떤 동작을 했어요? 대과거에. 그래서 그 당시에 과거 시제에 없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왜? 그녀가 어떤 동작을 했어요. 가는 동작을 해버렸어. 그래서 우리가 도착했을 그 시점에는 없는 거죠. 이거랑 다르죠. 우리가 쭉 왔어요. 쭉 와서 지금은 오는 걸 안 해요. 오는 게 끝난 거잖아요. 이렇게. 다음 경험. Recognize Miss Brown Adams. 브라운 여사를 난 즉시 알아봤죠. 왜? 왜냐하면 이제 컴마포. 죄송합니다. 내가 그녀를 본 적이 있기 때문에.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알아본 거죠. 이렇게. 그 경험을 가지고 그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알아봤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경험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대과거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형태는 had pp, 과거 완료 시제와 형태는 같죠? 자, had pp, 대과거 같이 보겠습니다. 대과거 형태는 had pp, 이때 pp는 past participle이라고 해서 우리 과거 분사형을 말하는 거죠. 자, 요렇게 쓰면 여기에 이제
대과거 형태가 되고요. 의미 중요합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우리는 대과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시간이 흐릅니다. 그죠? 시간이 흘러요. 어떤 과거에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나타내고 싶어요. 이때 쓰는 게 바로 대과거라고 하는 시제란 얘기죠. had PP. 자, 예문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되실 거고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별표를 3개 칠까요? 네, 3개 치고 우리가 독해할 때, 자, 또 우리 영작할 때, 자, 아주 많이 쓰이는 표현이니까 꼭 기억합니다. 자, 볼까요? She bought a watch for me. 그녀가 시계를 하나 사줬어요. 날 위해서. 그러나 내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it은 물론 a watch죠. 시제 보세요. 자, 그녀가 사줬어요. 그리고 잃어버렸어요.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로 쭉 썼어요. 설명과 같이 시간의 흐름과 동일하게 순서대로 일어난 이름으로 그냥 같은 과거 시를 써요. 즉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과거 그냥 쭉 일어난 일은 같은 과거 시 쓰는데 문제는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써요. I lost the watch. 내가 그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과거입니다. 과거 일이에요. 자,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준 시계예요. 자, 나중에 이런 일을 먼저 썼는데 이걸 기준으로 해서 그녀가 사준 게 더 먼저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얘가 틀린 문장이 된다는 얘기죠. 왜?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뭘 써야 된다? 대과거를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I lost the watch. 나는 시계를 잃어버렸다. 근데 어떤 시계냐면 그녀가 나에게 사줬던 시계예요. 즉, 자, 시간이 흘러갑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죠. 수학의 직선의 정의, 무수히 많은 점들의 집합, 끊이지 않은 직선입니다. 근데 어떤 시점에 과거의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내가 잃어버린 거죠. lost. 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는데 사준 게 언제냐면 그 이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그녀가 나에게 사준 건 더 먼저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had bought. 자, 대과거를 써야 된다. 자, 이게 바로 대과거의 정의입니다. 간단하죠? 자, 정리하면 시간 똑같은 과거인데 같은 과거예요. 대과거도 과거 일이에요. 그런데 시간 순서대로 쓰면 그냥 과거 일이다.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는데 일어난 순서대로 쓰지 않고 나중에 일어난 일을 먼저 얘기해요. 그리고 그 뒤에 그것보다 이전의 일을 나타낼 때는 대과거를 씁니다. 자, 참고로 제가 5분에 따로 있지만 이런 질문하는 학생도 있어요. 과거에 일어난 일이면 그 이전의 일은 대과거예요. 그럼 이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은 뭔가? 아니면 여기랑 같은 시간에 일어난 시제는 뭘 쓰느냐? 이땐 과거를 씁니다. 대과거는 한 번만 씁니다. 다음 5분구에 따로 제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무튼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한 번 표현할 때 그 이전이라는 걸 비교해서 나타낼 때 쓰는 것이 대과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접속사 before, after라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주의할 게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를 나타내는 접속사들이죠. 이 접속사들은 전후 관계가 분명해요. 그죠? 아까처럼 관계대명사와 달리 뭐뭐 전에, 뭐뭐 이후에 의미가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대과거 대신 과거 시제를 써도 돼요. 왜냐면 과거를 써도 뭐가 먼저인지 확실히 구분이 되니까 그렇다는 얘기죠. She had already left when her mom arrived at the park. 자, 여기 보시면 그녀가 이미 떠났어요. 그죠? 그녀의 엄마가 도착했을 때 공원에. 이때 왜는 뭐뭐 할 때입니다. 전후 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왜는 동시죠, 실질적으로. 아무튼 도착했는데 그때라는 그 동시의 시간에 이미 이전에 떠난 게 먼저죠. 그러니까 had left를 쓴다는 얘기죠. 이렇게 전후를 명확하게 이게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동시에 일어난 일이면 같은 과거 시를 쓸 거예요. 그죠? 근데 과거 동시가 아니라 이전의 일이니까 대과거를 써야 될 거예요. 그런데 before, after 같은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 뭐뭐 이전, 이후에라고 명확하기 때문에 그녀가 이미 떠났다 해도 되고 had left를 써도 되고 그냥 left 써도 된다는 얘기죠. arrived라는 이 기준이 되는 과거보다 먼저 일어난 일이지만 뭐뭐 전에 이미 떠난 거고 떠난 이후에 그랬으니까 또 먼저 일어난 일을 이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의 정의와 원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 뭐 영어의 기초고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말에 없는 이 관계대명사는 어떤 것인지 한번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대명사를 먼저 보시면 대명사는 명사를 가리키는 것을 우리는 대명사로 합니다. 이 대자가 이제 대신하다 할 때 대자죠. 대표, 그죠? 대신하다 대자, 대신한다, 대표하다. 대명사 종류가 5가지입니다. 꼭 외우셔야 됩니다. 자, 따로 저희가 5분 구의가 준비되어 있지만 사람을 가리키는 지칭대명사, 사람 아닌 것을 가리키는 지시대명사, 문장을 연결하는 관계대명사, 의문을 역할하는 의문대명사, 정의지 않은 것, 아는 사람을 가리키는 부정대명사 이렇게 5가지가 있고 그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가 그 5가지 대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이렇게 명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I know the city 도시가 있어요. He visited it 그것을 방문했죠. 이렇게 얘는 지시대명사고 it이 the city를 가리키죠. 이렇게 대명사는 앞에 나온 명사의 반복을 피해서 대신해서 쓰이는 것이 바로 대명사이고 역할이 다 다릅니다. 5가지 꼭 정리해 주시고 자, 그럼 접속사는 뭐냐? 접속사는 연결을 하는 건데, 자, 물론 문장이 아닌 것을 연결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관계대명사는 문장을 연결하는 접속사예요. 상관접속사는 좀 다릅니다. 문장이 아닌 단어나 구를 연결하는 접속사를 상관접속사라고 and, but, or 이렇게 3가지가 있고요. 문장을 연결하는 이제 2가지가 있는데 등위접속사, 종속접속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관계대명사는 종속접속사에 속해요. 자, 이렇게 접속사 한 종류다, 관계대명사가. 그래서 접속사가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이렇게 연결을 한다고요. 2개의 문장이 떨어져 있는데, I know the city,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을 연결해요. 이렇게. 얘는 등위접속사 연결했죠? 그래서 나는 안다 그 도시를, 그리고 그가 그것을 방문했다. 라고 문장을 연결하는 이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자, 접속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문장을 연결하는 건 아니다. 문장이 아닌 것도 있고 문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있다. 근데 등위, 나중에 또 뭐 자세히 또 우리 5분구들이 많이 있겠지만 종속 접속사 일종이다. 뭐가? 관계대명사는 됐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관계대명사는 지금 설명한 것처럼 접속사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즉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접속사 문장을 연결하는 2가지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관계대명사다. 자, 이렇게 됩니다. 원리가 보시면 자, I know city 하고 he visited it이라는 2개의 문장이 있는데 얘를 it이 이제 여기는 지시대명사가 쓰였어요. 그죠? 대명사예요. 그런데 얘를 이제 뭐로 연결하냐면 접속사로 연결합니다. 뭐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해요. 자, 지시대명사고 등위 접속사죠. 아무튼 대명사고 접속사가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여기 대명사 그대로 왔고 그 대명사 있는 문장을 이제 등위 접속사 엔드로 연결을 했어요. 그래서 끝에 이제 대명사가 있죠. 자, 이렇게 대명사가 있는 문장이 접속사로 이렇게 등위 접속사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없는 영어에는 뭐가 있냐면 관계대명사라는 것이 있다. 자, 우리말은 대명사 접속사라는 거 있지만 관계대명사라는 건 없다고요. 근데 영어에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접속사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같이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 문장을 더 짧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많이 쓰는 거예요. 왜? 간단한 걸 좋아하니까. 짧고 간단한 게 좋잖아요. 그죠? 복잡한 것보단. 그래서 and와 it의 역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왜 위치냐? 자, it이 가리키는 게 the city인데 it이 사람이 아니라 사물이죠. 그때는 위치를 쓴다고요. 만약 the city가 아니고 사람이 있다면 who를 썼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 다 정리하면 이렇게 접속사의 역할과 대명사 역할을 함께하는 게 관계대명사고 여기서는 사물이라서 위치를 쓴 거다. 제가 영어를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다면 저는 관계대명사가 안 하고 접속대명사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훨씬 이해하기 좋잖아요. 접속사 역할하는 대명사. 그러니까 접속대명사. 근데 안타깝게 우리가 일본의 영어를 그대로 가져오다 보니 관계대명사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관계대명사 나오면 접속대명사. 이렇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같이 자,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정말 많이 쓰이는 관계대명사죠. 자, 이번에 정확하게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의 정의는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예요. 영어는 대명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접속사의 역할을 하는 대명사. 그게 바로 관계대명사죠. 그 중에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다른 관계대명사 who, 또 which, 그리고 that과 같은 관계대명사는 앞에 선행사가 있어서 얘를 이렇게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죠. 그런데 관계대명사 that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즉 앞에 선행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풀었으면 이런 의미예요. the thing which나 that 이렇게 the thing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사 일반적인 사물명사 the thing 이 안에 what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서 해석할 때는 뭐뭐한 것 이렇게 하죠. 뭐뭐하는 것 뭐뭐한 것. 왜? the thing이 뭐뭐한 것이니까. 그래서 which, that이 the thing을 수식하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얘는 명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데 또 what이 영어에서 쓰임이 4가지가 총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관계대명사 that인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될 것은 what은 무엇으로 쓰여도 무조건 명사절을 이끈다. 즉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주요소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다른 관계대명사들과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자 5번이 중요한데 자, what뿐이 아니라 모든 관계대명사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관계대명사가 형용사절 역할 그리고 what이 명사절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 형용사절이나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도 확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절이 문장 안에서 자, 저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래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명사절 안에서 그런 관계대명사 what이 뭐 역할을 하냐? 역시 또 명사, 대명사 역할을 해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 이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what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장에서는 주어나 목적, 보호로 쓰이는데 그러면 이 what은 이 명사절 안에서는 그럼 무엇의 역할을 하느냐? 얘도 대명사 일종이니까 이 안에서 또 what이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는 이 얘기입니다. 자, 예문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what의 원리를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되죠. I want to borrow thing. 그것을 빌리고 싶은데 그녀가 그것을 원해요. 그래서 I want to borrow thing 이렇게 돼. the thing. 그래서 it이 which나 that으로 바뀌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것. 왜? 그녀가 갖고 있는 것이죠. 근데 자, 이렇게 일반적인 사물명사일 때는 the thing which, that을 묶어서 뭐가 된다? what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은 그래서 뭐뭐 하는 것, 뭐뭐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자, 다음. 자, 관계대명사 what의 예문 보겠습니다. 관계대명사 what이 이끄는 명사절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what은 명사절, 다른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 그런데 또 명사절 안에서 또 what의 역할 이 2가지를 같이 항상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관계대명사에서 여러분들이 꼭 관계부사도 나중에 또 이제 부사 역할을 확인하겠지만 자 보겠습니다. 예문을 보시면 자 이때 what이 이끄는 절은 주어로 쓰인 명사절이에요. 그죠? What he told to them 그가 그들에게 말한 것은 is well known to me 나에게 잘 알려져 있다. 내가 잘 알고 있다. 그 다음 I know what he wanted to become 자 난 알아. 그가 원하는 것을 알아. 되기를 원하는 것을 알아. 그래서 노우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죠. 얘는 주어, 얘는 목적어. 이번엔 is의 보호로 쓰인 명사절 what입니다. 자, that is what made her angry. 저것이 그녀를 화나게 만든 것이다. 보호로 쓰였어요. 자, 여기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주어, is의 첫 번째 노우의 목적어, is엔 보호예요. 그런데 이 명사절 안에서 자, 첫 번째 주어 what은 뭐냐면 이 told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요. 여기에 나온 what은 he want to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죠. 여기 become의 보호 역할을 하고 세 번째는 이 made의 뭐 역할을 하냐면 주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자 정리하면 이렇게
명사절,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도 중요하고 그 명사절에서 와세 역할은 무엇이냐라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얘는 이제 독해, 문장 분석이나 구조, 직독치료에서 중요하고 얘도 시험에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명사절 안에서의 왓도 역할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명사절인 게 당연히 가주어, 진주어 구문에서도 쓰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왓의 주격, 목적격을 보겠습니다. 왓 자체. 얘가 대명사기 때문에 왓이죠? 격이 있는 거죠. 자, 주격, 목적격이 있습니다. 자, 먼저 관계대명사 용류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보자면, 자, 사람을 나타내는, 자, 선행사가 사람일 때 쓰는 who, whom, whose의 관계대명사가 있고, 사물일 때 쓰는 which, whose나 of which, 또 사람, 사물이 다 되는, 자, 대시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왓은, 자, 보시면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과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하는 목적격만 있습니다. 왓은. 자, 조심하셔야 될 게 왓은 소유격이 없다. 왓은 소유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이 주격, 목적격 형태가 같습니다. 자, 요 역할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 또 마지막 확인하자면 다른 관계대명사 who, which, that 주격일 때 who, which, that은 형용사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기 때문에. 그런데 관계대명사 왓은 선행사를 포함한다. 선행사가 없다. 그래서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문장의 주요소다. 즉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왓이 중요한 거죠. 수식어보다는 당연히 문장의 주요소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니까요. 자, 관계대명사 왓의 격을 보면, 자, 무슨 말이냐면 왓의 격이 뭐냐? 관계란 얘기예요. 그냥 관계 내지는 격이라 하면 내지는 역할의 의미죠. 역할. 그래서 자, 관계대명사 왓의 격이란 명사절 안에서 관계대명사 왓이 이끄는 자는 명사절이라 그랬는데 그 명사절 안에서 왓의 역할이 뭐냐 이 얘기죠. 그래서 첫 번째 주격, 즉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거죠.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they didn't know what made her angry에서 이 what이 이끄는 이하의 명사절이 뭐로 쓰였냐면 동사 노후의 목적으로 쓰였습니다. 자, 명사절이고 목적으로 쓰였다.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what의 역할이 뭐냐? 즉 왓의 격이 뭐냐?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명사절 안에서는 made의 목적으로 쓰였죠. 그래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하죠.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 걸려서.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에서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하죠. 이 명사절의 주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주격이라고 합니다. 왓은 명사절이고 문장의 목적 역할을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또 왓의 역할은 뭐다? 주어다. 그럼 주격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목적격입니다. 목적격이라 하면 목적어나 보호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역시 또 똑같이 보시면 자, we know what he studied at the school. 자, 우리는 알아요. 그가 학교에서 공부한 것을 알아요. 그러면 얘는 역시 동사 노후의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목적어인 명사절이에요. 그런데 그 명사절 안에서 왓이 무슨 역할을 했냐면 주어 동사가 다 있죠? 이 studied 동사의 목적어 역할을 하죠? 그래서 목적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대명사 왓은 명사절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목적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주격, 목적이 물론 형태가 같아요. 같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한다. 정확하게 문장의 구조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우리는 안다. What is studied. 그가 공부한 것. 그래서 what이 studied의 목적어고 학교에서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정리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what이 이끄는 절은 명사절이다. 명사절이다. 그래서 이 명사절이라서 문장에서 전체 문장에서 즉 what이 들어간 어떤 문장이 이렇게 쭉 있겠죠? 그 문장 안에서 what이 이제 명사절로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하는데 그 절 안에서 이 what이 또 대명사이기 때문에 관계 대명사잖아요. 대명사니까 이 안에서 what이 또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역할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번에는 관계대명사 what과 접속사 that을 비교하는 실전 5분부에 해보겠습니다. 시험 문제에 절대적인 거의 영순위에 가까운 접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종속절 두 가지가 구분을 여러분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요. 완전한 문장, 여러분 불완전한 문장이란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완전한 문장이란 무슨 말이냐면 필요한 문장의 주요소, 주어, 목적어, 보어, 동사를 말할 것도 없이요,를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 주어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죠? 근데 동사에 따라서 목적어가 필요한 목적어, 보어가 필요한 보어, 아니 둘 다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아무튼 동사가 필요한 목적어, 보어를 다 갖추고 있는 문장이고요. 즉 이렇게 We know, 우리는 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이때 보시면 앞에 접속사를 빼고 이 부분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the earth 주어 있고요. is 동사 있고요. is가 보어인데 보어가 필요해요. 주어 동사인데 보어가 필요해요. 지구가 둥글다. 그래서 완벽한 문장이죠. 즉 얘는 바로 밖으로 빼도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왜? 완전한 문장이니까. 주어와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선 보어죠. 성분을 모두 갖추고 있는 문장이라 완전한 문장이에요. 접속사를 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 뒤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불완전한 문장이 뭐냐면 반대로 뭐가 하나 없어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없는 거죠. 즉, 또 what을 빼고 한번 보시면 we mean want를 보시면 얘를 따로 빼고 쓸 수 있느냐? 없죠. 왜냐하면 want, we mean want, 여자들이 원한다. 근데 뒤에 want에 지금 목적어가 필요한데 없기 때문에 얘는 밖으로 뺄 수 없어요. 즉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불완전한 걸 뭐가 채워주고 있느냐? 앞에 있는 접속사가 채워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what we mean want가 묶여서 하나의 종속절 역할을 하는 거죠. 동사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 여기서 목적어가 없어요. what이 목적 역할을 하죠. 그래서 접속사를 포함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한 불완전한 문장을 얘기할 땐 접속사 빼고 이 사실이 중요해요. 빼고 그 문장에서 구조를 보는 거다.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의 차이점 뭐냐면 that은 말 그대로 접속사, 즉 연결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관계대명사 what은 접속사의 기능, 관계란 말이 접속사의 기능이니까 플러스 대명사의 기능을 하는 두 가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선행사는 공통적으로 없어요. 근데 또 공통적으로 명사절이에요. 명사절 공통적으로 주어, 목적, 보어로 쓰여요.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죠. 차이가 있어요. 왜? 접속사 that은 앞에 쓴 것처럼 연결만 하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에요. that 이하가. 그런데 관계대명사는 대명사예요. 뭔가 역할을 해야 돼요. 종속절 안에서. 그래서 불완전한 문장이고 그 관계대명사 what이 주어, 목적, 보호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예문을 외우세요. 문법이 헷갈릴 때 예문을 외우는 게 가장 확실합니다. 자, 또 이 부분만 볼까요? He's kind. 완전하죠? 딱 보셔도. 그죠? 그가 친절하다. He has made. 불완전하죠? 딱 봐도 made에 뭐가 없다? 목적어가 없다. 그래서 얘는 완전하니까 접속사 that, 불완전하니까 관계대명사 what.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해석도 같아요. 전부 다, 여기 해석을 제가 안 써놨는데, 보시면 전부 다 뭐뭐 한 것, 뭐뭐 한 것, 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래서 I know, 난 난다, that is kind. 그가 친절하다는 것. I know, 난 난다, what he has made. 그가 만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네, 됐습니다. 실전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문장인데, we can live without water. 자, 우리는 물 없이 살 수 있다. 어때요? 완전하죠. 오케이.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접속사 that. 그래서 이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또, he has great interest in. 딱 봐도 뭔가 빠졌네요. 그죠? 전치사 in이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 목적어가 이 안에 없어요. 그러니까 what. What he has great interest in. 그가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is not music but dance. 음악이 아니라 춤이다. 자, 하나 더.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했어요.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그의 친구가 말했다 나에게 부사죠. 이거는 무엇을 말했는지가 없죠. 즉 talked의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he heard. 그는 들었어. What his friend had talked to me. 그의 친구가 나에게 말한 것을 들었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조심해야 될 거. 형용사일 때가 있어요. 의문 형용사 what이. 그래서 무슨 이벤트 이렇게 조심합니다. Event made her gloomy. 어떤 이벤트가 그녀를 우울하게, 사건이 우울하게 만들었어. 완벽해 보이지만 대수 쓰면 안 돼요.
what 이벤트예요. 무슨 사건이. 그래서 의문 얘는 형용사예요. 형용사 무슨 사건. 요것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자, 관계대명사와 의문대명사를 한번 비교해서 배워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과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일 때 who, 사물 which, 사람, 사물이 다 되는 that, 그리고 선행사가 없는 관계대명사 what. 그래서 요 위에 who, which, that은 주격목, 소유격이 형태와 함께 자, 형용사절의 역할을 하는 요 세 가지가 있고,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없고 또 뭐 소유격이 없죠. 그래서 얘는 명사절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형용사절이니까 당연히 선행사 수식하는 형용사 역할. 자, 명사절은 당연히 문장의 주요소, 즉 주어, 목적어, 보호의 역할을 하죠. 자, 형용사절입니다. They helped the boy. 자, 그들은 그 소년을 도왔습니다. Who took the test. 그 소년이 시험을 본 거죠. 자, 아무튼 자, 소년을 수식하는 형용사절. I know the city which he visited. 그가 방문했던 도시 형용사절. They saw. 그들은 보았죠. What he had made for his wife. 그가 만든 것이죠. 아내를 위해서. 그래 동사 saw의 목적 역할은 명사절. 자,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죠. 자, 의문대명사 보겠습니다. 의문대명사는 의문문을 만들든지 문장의 일부가 되면 간접 의문이 돼서 문장 안에서 명사절의 역할을 합니다. 다시. 의문대명사는 의문문을 만들든지 그게 문장의 일부가 되면 그거를 우리는 간접 의문이라 하고요. 그것이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해요. 그래서 who, which, what의 이 의문대명사는 자, 문장 안에서 명사절 역할을 한다. 조심. 자, 그렇습니다. 자, 예문을 잠깐 보시면 what made her happy. 그녀를 행복하게 만든 것. 자, 명사절로 해석을 했는데, 관계대명사로 해석을 했는데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이렇게 해석해도 되죠. 그래서 what은 관계대명사, 의문대명사건 둘 다 명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둘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그래서 무엇이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was his concern. 그의 관심이다. 그래서 의문대명사 what이 관계대명사로도 해석 가능하다. 뭐뭐 하는 것. 왜? 의문대명사이건 관계대명사이건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니까. 목적어입니다. I wonder. 나는 궁금해. 누구를 이네요. 그죠? 주어 보니까 choose as his partner. 그가 선택할지를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그의 파트너로서. For my concern. 나의 관심은 what the candidate will become. 그 후보자가 무엇이 될지가 나의 관심이래요. 그래서 이때는 동사의 이제 보호로 쓰였습니다. 자, 이게 이제 명사절의 역할이죠. 자, 비교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실전 5분구이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기초 문법은 다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계대명사가 있고 의문대명사가 있을 때 형태를 보시면 형태가 중복이 많이 돼요. 뭐만 다르냐면 여기에 이제 관계대명사는 대시 있는데 의문대명사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who, which, what. 그죠? who, which, what.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표로 정리해 보세요. 목적격 똑같아요. who, whom. 자, 소유격 똑같아요. whose, 누구의죠. 자, 그 다음 사물입니다. 자, 사물, 주격, 목적, 관계대명사 which, 소유격 whose나 of which를 쓰죠. 사물일 때는. 자, 특별히 사람, 사물, 의문사일 때는 선택을 나타내기 때문에 특별한 소유격이 없어요. 어느 사람, 어느 사물. 이렇게 되니까. 자, what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격은 없고, 자, 그래서 주격 목적에 의문대명사 what이 있어요. 이 형태를 구분해 보시고, 저 포인트는 뭐냐면, 자, 관계대명사는 형용사절이나 명사절이고, 의문대명사는 명사절이다. 공통점이 뭐다? 자, what은 무조건 명사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시면 여기, what이 여기도 있고요. 그죠? 관계대명사 what도 있고, 의문대명사 what도 있는데, 둘 다 명사절이다. 라는 것만 특별히 조심하시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